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88세 도영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4세이신 김순자님은 6개월 전부터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늘 꼼꼼하고 기억력이 좋던 분이었는데 약속을 깜빡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심지어 자주 가던 마트에서 길을 헤매는 일도 생겼죠. 처음엔 가족분들도 단순한 건망증이겠거니 했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어머니의 달라진 말투와 표정, 자주 멍하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진료 후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초기 치매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고 뇌 MRI와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경도 인지장애 MCI 진단을 받으셨죠. 다행히도 아주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약물로는 콜린 알포세레이트와 니세르골린을 병용 투여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일상관리였습니다. 어르신에게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걷기 운동을 하시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손글씨로 하루 일기를 써보시라고 말씀드렸죠. 3개월 뒤 진료실에 다시 오신 어르신은 자신이 쓴 노트 2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한 줄도 못 썼는데요. 이젠 아침에 일어나면 꼭 펜을 들게 돼요. 그때 어르신의 눈빛은 처음보다 훨씬 또렷했고 말투도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치매는 단번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혹시 가족 중에 요즘 왜 저러지? 싶은 분이 계신다면 너무 늦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매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와 실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치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치매는 특별한 사람만 겪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거나 반복되는 질문이 잦아졌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치매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엔 그 비율이 1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숙제가 되었죠. 진료실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 정정하신데요. 아버지가 깜빡하긴 해도 말씀은 또렷하세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치매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변화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는 갑자기 심해지는 병이 아닙니다. 어느 날 기억 하나가 빠지고 어느 날 감정이 예민해지고 그 작은 신호들이 모여 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싶은 순간 그 의심을 무시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김순자 어르신도 아들의 관심이 아니었다면 초기에 진단받지 못했을 겁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단이 빠를수록 대응도 빠르고 진행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평소의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는 일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예방법의 시작입니다.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과 다릅니다. 치매와 건망증을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두 개를 헷갈리고 또 안심해 버리죠. 건망증은 보통 정보를 잊었다가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점심 뭐 먹었더라? 라고 생각하다가 냉장고를 보거나 누군가가 말하면 아, 맞다, 김치찌개 하고 기억이 돌아오는 경우죠. 하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잊은 사실 자체를 아예 떠올리지 못하거나 기억이 왜곡되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엔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매일 하던 일을 갑자기 못하거나
자주 쓰던 단어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엔 집에서 가스불을 켜놓은 채 외출했다가 아찔한 상황을 겪은 분도 계십니다. 물론 처음엔 가족들도 건망증이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분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물건을 넣은 뒤 왜 넣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병원을 찾았고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죠. 이렇듯 치매는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판단력, 언어, 감정 조절 등 전반적인 뇌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깜빡했다는 이유만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혹은 스스로가 자주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잘못 두고도 기억을 못하거나 말이 느려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건망증은 일상의 일부일 수 있지만 치매는 일상을 잃는 병입니다. 둘의 차이를 알고 그 경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신의 삶과 가족의 시간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생활 습관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약이나 병원 치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며 진행되기 때문에 그 속도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올바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면, 식사, 운동 이 세 가지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쌓여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뇌를 위한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생채소, 견과류, 등푸른 생선처럼 항산화 효과와 뇌세포 보호에 좋은 식단을 꾸려야 합니다. 비타민이, 오메가3, 포스파티딜세린 등이 포함된 식단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뇌혈류가 개선되고 신경세포가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엔 약물 복용 외에 꾸준한 걷기와 명상, 일정한 수면 습관을 병행하면서 인지 기능이 상당히 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을 다잡는다는 건 약을 잘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갑자기 무리해서 모든 걸 바꾸기보다 하루 10분 걷기부터 잠들기 전 핸드폰 대신 책 한 장 읽기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치매를 늦추는 건 결국 약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매일의 습관이 쌓여 미래의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기, 뇌를 깨우는 최고의 약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는 이 단순한 활동이 우리의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합니다. 하루 30분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동네 한 바퀴, 공원 산책, 시장 나들이 그 어떤 형태든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뇌는 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혈류량은 점점 줄어들고 그에 따라 뇌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걷기를 하면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은 더 빨리 배출되죠. 특히 해마라는 뇌의 구조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걷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해마의 크기가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걷기는 단순히 몸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80대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30분 걷기를 10년 넘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여전히 신문을 정독하고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하시며 치매 초기 경과도 없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계시죠.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걷는 게 내 뇌에 주는 아침 약이야. 그만큼 걷기는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강 전략입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계단 대신 복도를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최고의 약. 그게 바로 걷기입니다. 약물 무조건 복용보단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치매에 좋다는 약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콜린 알포세레이트, 니세르골린 등 종류도 많고 효과가 있다는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도 미리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은 정확한 진단 이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약을 복용하는 건 때로는 시간과 돈, 건강 모두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도 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효과를 보입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의 건망증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니세르골린 역시 뇌혈류를 개선하고 혈관성 치매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지만 역시 특정 환자군에 한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약들을 기억에 좋다는 이유로 아무 기준 없이 복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약은 충분한 임상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기도 했고 일부는 오히려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치매는 증상도 다양하고 원인도 복합적입니다. 알츠하이머형, 혈관성, 루이체형 등 종류마다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니 약을 먼저 찾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 없이 약을 먹는 것은 눈을 감고 방향도 모른 채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단 움직이긴 하겠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무슨 치료가 필요한지, 약이 정말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진짜 치매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약은 치료를 위한 도구이지 불안함을 덜기 위한 보험이 되어선 안 됩니다. 신중한 진단과 정확한 복용이 우리의 기억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치매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이, 오메가3, 그리고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이름까지요. 이런 보조제들은 약국에서도 건강식품 매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양제들 정말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먼저 은행잎 추출물, 즉 진코 빌로바는 오랫동안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약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증가시키고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경증 또는 중등도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일시적인 인지기능 향상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 결과가 그런 건 아닙니다.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뇌세포의 산화 손상을 줄이고 세포막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진행 속도를 약간 늦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고용량 복용 시에는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서 함부로 장기 복용하긴 어렵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신경세포 보호와 염증 억제 효과로 알려져 있으며 뇌혈관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지만 치매 예방 효과는 연구에 따라 결과가 엇갈립니다.
특히 이미 치매가 진행된 환자에게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도 많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돕고 세포막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물질로 주목받았지만 임상적 근거가 아직 부족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의 수준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양제들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한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거 먹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진단과 관리 없이 영양제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기본이 되는 건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인 진단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전문의와 상담한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족의 관심이 치매를 막습니다. 치매는 혼자 알아채기 어려운 병입니다. 정작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기 쉽죠. 그래서 이 병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의사보다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겁니다. 요즘 엄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길을 헷갈려 하세요. 이전엔 안 그랬는데 말이 느려지고 표정도 무표정해졌어요. 그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게 곧 예방의 시작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중년 여성분은 어머니가 자꾸 밥 먹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안 드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자기가 먹었다고 단언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바로 인지기능 검사를 권유했고 결국 초기에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관심이 없었다면 그 어머니는 몇 년 뒤 더 심각한 상태로 병원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치매는 시간이 갈수록 치료보다 관리의 부담이 커지는 병입니다. 그만큼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는 일상 속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평소와 다른 말투, 감정 변화, 행동 패턴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변화의 첫 번째 증인이고 가장 강력한 예방 도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운동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추억을 나누는 그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두지 마세요. 조용한 침묵 속에서 치매는 자라고 가족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 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나이보다 두뇌 사용량이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오는 거 아닌가요? 물론 나이는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나이만으로 치매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80대인데도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또렷한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60대 중반인데도 인지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뇌를 얼마나 자주 어떻게 사용해 왔느냐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면 쓸수록 튼튼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단순한 자극만 반복하거나 하루 대부분을 무기력하게 보내면 뇌의 활동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신경망도 점차 무뎌지게 됩니다. 반대로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생각하고 읽고 말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온 사람은 노화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치매의 진행도 훨씬 느리게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8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신문 사설을 필사하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자주 쓰신다고 했습니다. 외출이 어렵던 시기엔 손주에게 줄 그림 일기를 그리며 시간을 보내셨죠. 그분은 뇌 MRI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인지기능 테스트에서도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작은 활동들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편 기사 읽고 요약하기, 가족과 오늘 있었던 일 3가지 나누기,
음식 재료를 외워서 사오기, 간단한 암산이나 퍼즐 풀기, 악기나 노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기. 이런 활동들이 모두 뇌에게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노화에 맞서 싸우는 두뇌의 방어력을 키워줍니다. 치매는 나이에 지는 병이 아닙니다. 두뇌를 쓰지 않는 습관에 무너지는 병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얼마나 쓰이고 있나요? 오늘 하루 뇌를 한 번 더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방은 평소에, 치료는 조기에. 치매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말이 느려지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익숙한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모여서 어느 날 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그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걷기, 가족과의 대화, 간단한 글쓰기, 하루 10분 책 읽기. 이 모든 게 뇌에게는 가장 좋은 약이자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치매를 나중 일로 미루지만 실은 가장 빨리 병원을 찾아온 분들이 가장 천천히 병이 진행됩니다. 치매는 아직 완벽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병입니다. 그 가능성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대화를 한 번 더 시도해 보세요. 혹시 본인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혼자 걱정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세요. 치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과 준비로 지연시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치매는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신의 일상에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치매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방은 평소에, 치료는 조기에. 그것이 우리가 기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슬기로운 노년의 길에서는 치매 예방은 물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기억을 지키는 여정에 동행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노년의 첫걸음을 내딛는 신호입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조언을 함께 나눠요. 우리의 삶, 아직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